네, 지난주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뉴스였죠. 키움 히어로즈 포스트 시즌 진출은 거의 기정사실인 팀인 만큼 감독 경질에 관한 감독의 사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일단 감독과 손혁 전 감독과 키움 구단 측의 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손혁 전 감독은 역량이 부족했고 채울 것이 많아서 사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그리고 키움 구단은 지난 7일에 김치현 단장과 면담을 갖고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송 감독의 자진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진 사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혁 감독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 히어로즈가 지난 6월부터 단 한 번도 4위 아래로는 내려가 봤던 적이 없고요. 포스트 시즌 진출은 뭐 거의 확실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퇴 당시만 놓고 보자면 키움은 3위였고 2위인 KT와 한 경기 차였습니다. 그런 팀의 감독이 12경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사퇴를 하게 됐고 여기에 이제 그 자녀 연봉을 팀에서 지급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사퇴가 아니라 경질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야구계 인사들이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제 곁에 이순철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중계 방송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갑질이다. 예, 그리고 또 자존심이 상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인식 전 대표팀 감독님 같은 경우도 윗선의 착각이다. 야구를 우습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현직 사령탑들인 허문회 감독, 류중일 감독도 이런 불상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순위표가 키움보다 아래에 있는 팀들 감독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순철 위원께서도 중계방송 중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 이튿날에 이제 또 한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강도 높은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한데요. 소신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신 발언은 아니고요. 소신 발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억압받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소신 발언인데 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뭐 키움 히어로즈에게 제가 뭐 억압을 받고 저에게 불이익이 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게 그냥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감독 선임을 하는 그 과정에서 뭐 그것이 잘못돼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야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야구를 경영하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 있는 야구를 바라보는 것이 야구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또 감독 자리에 대해서도 장기판에 꼭 뭘로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당히 부끄러움, 참담함, 어떤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소신 발언이 아니고 한 야구인으로서 야구를 평생 동안 해오면서 비록 성적으로 결과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하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예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패널도 이야기하고 나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주 의원님. 저는 뭐 그 사태가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사실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당황했고요. 또 왜?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저는 뭐 야구판이라는 게 사실 야구인만의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무대 앞에서보다는 좀 무대 뒤에서 야구판에 좀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 야구의 어떤 소중한 가치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구라는 어떤 그 스포츠가 주는 사람들한테 주고 감동을 주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치가 저희들하고 좀 다른 가치를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그게 좀 훼손되면 또 질서가 무너진다는 부분에서 조금 두려웠어요, 사실은. 이게 네. 화난다기보다 이게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좀 두려워진다. 앞으로 남은 다음 세대들한테 줄 수 있는 야구판은 과연 어떤 야구판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두렵다 쪽에 더 가까웠었어요, 저는. 네. 그럴 이동희 수도 의원님. 두렵다라는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은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경험을 분명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은퇴를 하는 선수들은 분명 갈 곳을 잃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야구 쪽에 종사를 할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존재하는 걸 그 누가 알아줄까라는 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야구인으로서는 정말 이순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담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앞으로 있는 야구 선수들을 봤을 때 좀 두렵지 않을까? 예, 이런 마음이 가장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경영하는 사람들이 야구를 볼 때 면자를 붙여서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고 면자를 붙여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되잖아. 이랬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야구는 살아있는 생물하고 같아가지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야구를 제3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해설자들이 평론을 하면 그러니까 야구 감독이 야구 현직에 있을 때 야구 해설자들은 평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비판도 합니다. 그러나 평론을 우선적으로 놓고 하는데 그 평론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영하시는 분들 또 팬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만 귀에 들어와서 그 감독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또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나빠지면 당연히 야구인은 책임을 지고 39년 동안 그래 해왔습니다. 물러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있고 12경기 남아있지 않았고 충분히 2-2-3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을 갑작스럽게 경질을 했다? 아니면 자연사 때문에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경질로 보니까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야구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다는 부분은 그러면 후배들이 다시 감독을 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경영자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죠. 그러면 한참 평생 야구를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좋은 감독이 되고자 하는 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구인들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야구 감독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옥석을 가려서 하지만 선임을 하고 난 이후에는 경영과 현장과 분리가 돼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 갖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장정석 감독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왔는데 장정석 감독은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구인들이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손혁 감독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을 지금 야구 좀 보고 뒤에서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기본 발상이 야구인들을 들끓게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바라보시는 경영과 야구를 그렇게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왜 이렇게 해라는데 이게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렇게만 파고든다고 한다면 야구 감독 아무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후배들이 누군가는 감독으로 가야 되는데 키움도 누군가는 감독으로 가야 됩니다. 감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서 만약에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우리 후배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존중하는 그런 야구판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